네, 그래서 오늘은 그 QCSG 논문 스터디 퀀텀 컴플렉스 시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약간 좀 클래시컬 쪽이에요. 그 퀀텀 컴플렉스 시어리 그 요 논문을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Strengths and Weakness of Quantum Computing. 이게 되게 옛날 논문이긴 한데 어, 제가 관심 있는 게 그 퀀텀 컴퓨터의 그 진정한 한계는 어디일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옛날 분도 있잖아요. 그 막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그 도이치랑 조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찰스 베넷 박사님 그다음 이 두 분이 뭐 B284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 번스타인 바즈라니 두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 초석을 막 닦으셨어요. 그 퀀텀 튜링 머신 개념도 닦으시고 음, 뭐 퀀텀 오라클 개념도 닦으시고 하셨는데 어,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reusability, 뭐 가장 이제 introduction 쪽 이제 보면 어, 이제 QTM 얘기 나오고 그다음 튜링 머신 관련된 용어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오라클 같은 표기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도 막 말하는데 어,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정성적으로 전달해드려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좀 이 용어들 그 일단 기본적 퀀텀 아니 클래시컬 파트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퀀텀 파트를 설명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시고 더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클래시컬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글씨를 좀 썼고 이제 제가 공익근무하는데 거기서 이제 몰래 몰래 자료 만드는데 노트북 대놓고 하긴 좀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좀 했고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그래서 제가 막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런 거 이 논문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막 그로버스 알고리즘이 그 쿼리 모델을 쓸 때 그 그로버스 알고리즘이 일종의 서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게 고전 컴퓨터보다 쿼드라티컬리하게 계산 복잡도성을 빨아지는데 그게 사실은 옵티멀한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퀀텀 커리 모델을 쓸 땐 그것보다 더 빠르게 될 수가 없다. 막 이런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어서 이 논문을 어, 고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클래시컬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어, 레귤러 랭귀지 그리고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는 건데 예, 계산 이론에서 그 고전 계산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근데 이거 뭐지? 그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책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공부한 거라서 어,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될 거고 부탁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래도 뭐 틀린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디터미니스틱 파이널 오토마타라는 건데요. 이제부터 계산 기계가 나와요.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계. 이게 저희가 알고리즘이란 걸 어떻게 좀 수학적 형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어떤 머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ind an automata 그리고 여기가 이제 ON으로 바뀌면 automaton 해서 이제 단수형이 되고 제가 막 섞어서 말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Q1이 있고 Q2가 있고 시간 한 번만 봐볼게요. 시간 오케이. 저희 Q1이 있고 Q2가 있고 뭐 Q3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 입력이 여기서 Q1, Q2, Q3는 일종의 스테이트, 상태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화살표를 트랜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은 화살표로 보통 가리키는 게 이제 시작 스테이트고 이제 이게 도달하는 어셉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꼬린을 하면 이제 어셉 되는 거예요. 얘는 통과. 얘는 내 랭귀지야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인풋이 있다고 하면 지금 0, 1, 0, 0, 1이잖아요. 그럼 Q1에서 시작해서 따라가 볼게요. 0, 1, 0, 그다음에 0, 1 해서 지금 Q2에 도착했잖아요. 맞겠죠?
그래서 q2에 도착했으니까 지금 얘는 원래 요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이 어셋 스테이트에 못 들어갔으니까 얘는 어, 리젝 당해요. 리젝이라 표현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그리고 어, 그다음에 요걸 보면 0, 1, 1, 0이니까 0, 1, 1 그다음에 0, 1 해서 계속 Q3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얘는 accept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 이걸 잘 보시면 얘는 어떠한 문자열이 쭉 있을 때 1이 두 개 연속으로만 있으면 다 accept이 되거든요. 1 두 개가 연속으로 있으면 일로 들어가서 계속 돌아요. 그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1 두 개가 연속으로 있으면 무조건 accept이 되는 거라서 그럴 때 이런 머신 M1은 A라는 거를 어떤 A들을 어셉하냐면 이러한 스트링들을 어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서브스트링이 있는 스트링들을 다 어셉을 해요. 그랬을 때 이 A를 어, 그 예전에 최근에 이제 유인옥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런 A를 어, 머신 M1이 M1의 랭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신이 어셉하는 그러한 스트링들을 전부 다 M1의 랭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M1이 A를 recognize 한다. M1이 A를 인식한다고 말을 하고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면 M1의 랭귀지가 A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나갈게요. 그냥 이건 되게 약간 되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파이널 오토마타는 우리가 5개의 튜플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Q1, Q2, Q3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알파벳 symbols 아까 봤던 여기 밑에도 그림 있네요. 그 2, 0, 1 이런 것들이 이제 알파벳 심볼들이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고 그럼 델타가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 트랜지션을 나타내는 거고 이 Q0가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F가 어셉트 스테이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부 다 스테이트도 파이나이트 해야 되고 심볼도 파이나이트 해야 되고 트랜지션 펑션은 지금 현재의 상태와 현재 읽는 그 스트링의 정보를 갖고 이제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되는 그런 트랜지션 펑션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start state 뭐 도착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accept state. 그래서 이런 머신을 표현하면 M은 이렇게 5개의 튜플로 표현된다 그랬고 Q는 Q1, Q2, Q3. 이 시그마는 0, 1. 그다음에 도착 그 accept state는 이 Q3. 그다음에 델타는 뭐 Q1에 있을 때 0을 입력받으면 다시 Q1으로 가고 Q1에 있을 때 1을 입력받으면 Q2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DFA 아까 지금 이 finite automata,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 이러한 DFA 종류들이 DFA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랭귀지들을 저희는 regular language라고 부릅니다. regular language라고 부르고 넘어갈게요. 요것만 한번 봐볼까요? 그 뭐 짝수가 1이 짝수계만 있는 그런 서브스트링을 전부 다 어셉하는 이 DFA가 있느냐라고 했을 땐 존재해요. 그래서 이 B 얘는 regular language에 속하는데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얘 안에 있는 0과 1의 개수가 같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DFA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non-regular language입니다. 뭐가 레귤러고 뭐가 논레귤러고 이런 거 증명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펌핑 레마라고 있긴 한데 그거까지는 다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empty string이란 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길이가 0인 스트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입실론이라고 씁니다. 이건 그 퀀텀 튜링 머신 그 얘기할 때도 퀀텀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PNP 막 이런 거 하시면서 그 PNP 문제는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NP 앞에 붙은 이 N이 non-deterministic이거든요.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
물론 얘는 이제 튜링 머신이 아니고 그냥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논 디터미니스틱 개념에 대해서 약간 잘 아시면 좋아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이제 자료들 읽으면서 이해한 바로는 이 non deterministic이란 거는 여기 보시면 A 여기서 만약에 Q1이 A를 읽었어요. 아니, 처음에 인풋으로 A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non deterministic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음, 여러 개의 패스가 퍼스블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트랜지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 B라는 스트링을 읽어서 A, B를 갔으면 여기 입실론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A, B로 그냥 스트링이 끝났어도 여기 공짜로 이렇게 타고 어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non-deterministic fine automa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라는 게 있으면 A, B 이렇게 해서 다시 Q1으로 돌아온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A, B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도 있을 거고 A, B하고 입실론 공짜 타가지고 어셉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A 한 다음에 B가 더 이상 갈 게 없네 해서 아예 그냥 탈락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업셋하면 그 A, B는 어셉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A, B에서 입실론 타서 여기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A, B는 어셉 된 거고 얘는 어셉 가능한 거고 뭐 나머지도 어, 어, AA 빼고는 다 어셉 가능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NFA도 이제 5개의 튜플로 표현이 되는데 Q 시그마 델타 Q 제로 F가 되고 Q는 똑같이 스테이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또 Q1, Q2, 이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예시인데 Q1, Q2, Q3, Q4 이거 네 개가 이 Q에 들어가겠죠. 그 시그마는 여기서는 이제 어, A랑 B가 될 거예요. A랑 B가 되고 그다음 델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이 Q0나 F도 아까 봤던 파이널 디스크리트 아니 디터미니스틱 파이널 오토마타랑 똑같아요. 이것도 시작 스테이트 그다음 이거는 어셉되는 스테이트들의 셋 집합입니다. 근데 이 델타만 좀 달라지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델타가 원래는 그거였거든요. 그 현재 스테이트를 읽고 현재 들어온 입력을 읽어서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한다 이거였는데 디터미니스틱에서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를 읽고 입실론을 포함한 그 이제 공짜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입력 현재 입력 그리고 현재 상태를 통해서 그 뒤에는 이 상태들의 파워셋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 Q1에서 시작을 했을 때 A를 입력받으면 Q1과 Q2 둘 다 가능하잖아요. 어떤 거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읽은 언어, 읽은 스트링 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는 Q1 또는 Q2일 거다. 이렇게 어떠한 집합꼴로. 그러니까 이 Q의 슈퍼셋이 그 뭐냐 도메인이 되는 거죠. 이 도메인 아니 공역 네 공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Q1에서 B를 받으면 뭐갈 데가 없으니까 없어지 그 언어는 탈락하겠죠.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근데 요게 되게 재밌는 게 NFA랑 DFA가 할 수 있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NFA가 그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 펼쳐 나가면서 그 다양한 브랜치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어셉 상황에 도착하면 얘는 통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A와 DFA의 파워는 똑같습니다. 그 인식 가능한 언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NFA가 인식하는 언어도 레귤러 랭귀지고 원래 DFA가 인식하는 언어를 우리 레귤러 랭귀지라고 하기로 했는데 NFA가 인식하는 언어도 레귤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시간 혹시라도 여유 되면 그리고 궁금하시다고 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분.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는 뭐냐면 어, 어, 이거는 넘어갈 음, 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는 좀 더 넓은 그거예요. 아까 그 DFA로는 뭐 0과 1이 같은 개수만큼 있는 스트링만 어셉해줘라는 기계를 못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non-regular language라고. 어떤 스트링이 0과 1의 개수가 같은지 체크해줘. 근데 이런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 디스크리트 프리, 뭐래니, deterministic 그 finite automata보다, 그 regular language보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CFL,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고 하고, 자세한 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 기계를 이 푸시다운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그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보다 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 저장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원래 파이널 오토마타는 여기까지였는데 이 저장 장치 그 푸시하고 팝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가 있어서 좀 더 강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튜링 머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철치 튜링 디지스도 되게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 튜링 머신은 이거예요. 저희가 파이널 컨트롤이 있고 이거는 똑같이 스테이트들이 막 있고 뭐 어셉 스테이트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한 파이널 컨트롤이 있고 여기서 뭐 델타라는 게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무한히 긴 테이프가 있습니다. 튜링 머신 이야기 들어보신 분은 막 무한한 테이프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여기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는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파이널 오토마타나 푸시다운 푸시다운은 쓸 수 있긴 한데 그 파이널 오토마타는 쓴다는 게 없고 입력이 들어오면 그 하나하나 입력을 읽으면서 스테이트들을 트랜지션 시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튜링 머신은 이 헤드가 가리킨 곳을 이제 읽어서 스테이트를 변형시킨 다음에 여기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헤드는 오른쪽 또는 왼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테이트에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왼쪽으로 이동할지. 그다음에 이 테이프는 인피니트 하고 그다음에 입력에 들어오고 나서 그 뒤는 이런 블랭크로 꽉 찹니다. 블랭크가 쭉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셉하거나 리젝할 수 있어요. 그 스트링을. 그 원래는 앞에서 봤던 오토마타들은 전부 다 그 인풋이 다 끝나야지만 어셉할지 리젝할지 그 최종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인지 그냥 일반적인 스테이트인지 보고 나서 정하는 건데 얘는 다 읽지 않아도 뭐 어셉하거나 리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언어가 있는데 그 A라는 문자열이랑 B라는 문자열이랑 C라는 문자열이 뭐 AAA, BBB, CCC 이런 스트링이 있으면 이런 애들을 인식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A, BB, CC 이것도 괜찮고요. 그 A, B, C 순서대로 있고 같은 개수로 있는 그런 것들만 인식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은 만들 수 있지만 앞에서 봤던 뭐 푸시다운 오토마타나 뭐 non-deterministic 파이널 오토마타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튜링 머신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이제 튜링 머신은 튜플이 7개예요. Q 시그마 감마 델타 Q 제로 Q 어셉 Q 리젝. 그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어, 음, 아까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 얘는 이제 다 똑같죠. 그 스테이트들의 상태들의 셋.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그 인풋 알파벳들인데 블랭크 심볼까지 포함해서 그 뒤에 블랭크로 꽉 채운다 그랬잖아요. 테이프를. 뭐꽉 채우는 게 나는 말 좀 이상한데 인피니트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감마는 테이프 알파벳. 테이프 알파벳은 인풋 알파벳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인풋에 어떤 A랑 B만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는 C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풋보다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뜻이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 현재 테이프에 있는 문자를 토대로 뭘 할 거냐? 다음 상태, 그 테이프에 무엇을 쓸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 Q0는 start state고 Q accept는 accept state. 여기 도착하면 이제 accept 되는 거고, Q reject이라는 것도 있는데 도착하면 reject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을 수 없고, 근데 이 튜링 머신이 리젝하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떠한 그 스트링이 어떠한 저희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꼭 그 유한할 필요는 없거든요. 무한한 스트링이어도 됩니다. 그 무한한 스트링이어도 되는데 그 W accept, 그러니까 Q accept state에 들어가면 accept을 하는 거고, 어, reject state에서 halting 멈추면 그것도 rejec하는 건데 영원히 안 멈춰요. 이 W에 대해서 영원히 안 멈추면 그것도 reject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추가가 돼요. 영원히 돌아서 이 기계가 안 끝날 때는 걔는 리젝트되는 스트링이다. 어떤 머신에 W를 넣었을 때 그 영원히 돌면 그걸 리젝트 당하는 그 스트링 W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uring Recognizable은 그 어떤 랭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런 거 AAA, BB, CC도 어셉하고 AAA, BBB, CCC도 어셉하고, 하지만 ABC, ABC 이거는 AA, BB, CC처럼 순서대로지 않죠. 이거 순서대로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건 리젝하고 오로지 이런 것들만 어셉하는 그런 튜링 머신이 존재하는가 해서 얘는 존재를 합니다. 증명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튜링 레코그나이저블이라 그래요. 이런 랭귀지들.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 존재하는 이것들만 어셉하는 튜링 머신이 존재하는 그런 랭귀지를 튜링 레코그나이저블, 튜링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사이더블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루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링 머신 원래 루핑하면 얘는 리젝 하면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랭귀지들은 모든 입력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그 랭귀지들만 offset 할 수 있는 그런 튜링 머신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 이제 디사이더라고 합니다. 이 루핑 이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멈추는데 accept 아니면 reject에서 꼭 멈추는 그러한 튜링 머신을 갖는 랭귀지들을 이제 튜링 디사이더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봤던 그 DFA가 할 수 있는 레귤러 랭귀지, 그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할 수 있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 다음에 T 디사이더블, 그 다음 가장 큰 게 T 레코그나이저블, 그리고 T가 그다음 튜링 머신이 인식할 수 없는 튜링 언레코그나이저블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리고 크게 응용할 때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루지 않을 거고, 솔직히 이것도 의미 없는 거고 요것부터 의미 있는 거죠. 그 모든 입력에 대해서 얘는 아니야, 얘는 맞아, true or false를 딱 결정해 주는 게 이거니까요. 그리고 튜링 머신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아까는 튜링 머신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파이널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테이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테이프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트랜지션 펑션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어, 그 다음에 네, 멀티 테이프. 이건 뭔 소리냐면 멀티 테이프 툴 머신이랑 그냥 툴 머신 원 테이프 하나의 싱글 테이프 툴 머신이랑 파워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튜링 레코그나이저블이라는 게 아까 가장 기본적인 그 튜링 머신 싱글 테이프 튜링 머신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언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멀티 타입 튜링 머신이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거랑 똑같다. if and only if니까. 그런 소리라서 멀티 테이프나 싱글 테이프나 둘은 동치예요. 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non deterministic, 이거 non deterministic 튜링 머신은 이거 똑같거든요. 그 어떤 현재 입력과 현재 헤드가 읽고 있는 어떤 테이프 알파벳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파워셋.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냥 튜링머신이 이게 파월셋이 아니고 그냥 이거였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논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도 사실은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 그 싱글 테이프 튜링 머신, 원래 가장 기초적인 튜링 머신과 똑같아요. 튜링 레코그나이저블한 거는 NTM, 또 논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이 레코그나이즈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고, 이건 증명하는 과정인데, 음,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논 디터미니스틱이랑 이든지 뭐 그냥 디터미니스틱 싱글 테이프 튜링 머신이든지 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물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P와 NP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non-deterministic Turing 머신이 포리노미얼한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걸 이제 나중에 NP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렇게 되고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 말씀드릴 거고, Church Turing Thesis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막 많은 내용들을 막 우다다다닥 말하고 있는데 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 주세요. 그래서 Church Turing Thesis라는 거는 어, 가장 대표적으로 힐버트의 23가지 문제인가요? 그 20세기에 그 힐버트라는 분이 딱 제시한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밀레니엄 문제처럼 그 20세기 버전 그 23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10번째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 10번째 문제가 힐버트의 10번째 문제가 어떠한 뭐 예시 어떻게 되지? 이러한 어떠한 당의식이 있을 때, 이게 뭐 이러한 당의식이 있을 때 요거를 이 당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근이 있을까? 이 x, y, z가 전부 다 정수인 근을 존재하면 찾는 그러한 그러한 프로세스를 찾아라라는 거였거든요. 이 이러한 건데 다만 x, y, z가 전부 다 인티저여야 되는 그러한 인티저라는 그런 문제가 10번째 문제였는데, 이런 걸 풀어내는 알고리즘을 찾아라. 근데 이때 당시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수학자들이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일련의 방법, 그러니까 현대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련의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걸 만족하는 정수를 찾는 문제는 푸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푸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는 있는데 수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인투이티브, 그 직관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처치 튜링 디스를 통해서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알고리즘이다라는 거를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정의가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또 어, 그러면 이런 힐버트의 10번째 문제, 아마 힐버트는 실망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방정식을 푸는 해를 찾는 어떤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그렇게,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정의가 여기서 되었다. 음, 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 다 보진 않을 건데, 어, 어떤 게 이제 디사이더블한 랭귀지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디사이더블하다는 게 루핑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얘는 accept이면 accept, 얘는 reject이면 reject 하는 그러한 튜링 머신이 존재하는 랭귀지가 이제 decidable problem이라고 하는데, 그런 decidable problem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undecidable한 거는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 이게 어떠한 랭귀지가 undecidable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undecidable한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 똑같아요. 정수의 개수와 실수의 개수는, 아니, 자연수의 개수와 실수의 개수는 다르잖아요.
하나는 카운터블하고 하나는 카운터블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튜링 머신은 카운터블한데 랭귀지의 개수는 언카운터블 하거든요. 그래서 튜링 머신이 디사이드 할 수 없는 랭귀지가 무조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심지어 레코나이즈도 불가능한 어, 랭귀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뭐 누구지? 칸토어의 무한집합 그 사이즈 그거랑 똑같은 개념 이용해서 그걸 증명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reducibility라고 어, 예를 들어서 이 리덕션이란 거는 어,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서 길을 찾을 때 찾는 문제랑 어떤 도시에서 길을 찾는 문제는 어, 그 도시의 맵을 그 지도를 구하면 이 B라는 걸 해결하면 A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A라는 문제는 B라는 걸로 리듀스 합니다. 어, 시간이 한 5분 내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듀스 된다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A가 B로 리듀스 된다는 거는 B를 풀 수 있으면 A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로 리듀서블 하다는 거는 B를 풀 수 있으면 A를 풀 수 있다는 거니까 B가 쉬우면 A가 쉽다는 거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대우 명제라면 A가 어려우면 B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막 여러 가지를 증명을 합니다. 해서 음, 이제 매핑 리듀서빌리티가 있는데 어, 어떤 랭귀지 A와 B가 있을 때 이 랭귀지 안에 있는 W들이 어떤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B에 있는 랭귀지들로 전부 다 치환이 되는 걸 말을 해요. 어, 그러면 이제 A가 B로 매핑 리듀서블 하다 그러고 뭐 F도 뭐 이런 컴퓨터블 펑션이란 조건도 필요한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음, 이건 그냥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 딱 현실적인 걸로 넘어갈게요. 예시 요것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그 3셋이랑 클릭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3셋이 이 클릭큐로 매핑 리듀서블 하거든요. 이 각각 무슨 문제인지 짧게 짧게 설명드리고 왜 리듀서블 한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 3, 어, 3셋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불리언 포뮬라가 컨적팀 아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이제 3셋이라 그래요. 그 이거는 오어 기호고 이건 엔드 기호인데 어쨌든 요 A, B, 그다음 not C 각각은 전부 다 0 또는 1이거든요. 아니면 true or false. 거기서 이러한 요 A, B, C, 뭐 D, E, X, Y, Z 이런 변수들에다가 적절한 값을 잘 넣어서 이 전체식이 true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인스턴스가 존재하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 3셋인 이유는 이걸 이제 세 개씩 묶어가지고 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A, B, C에 각각 적당히 01, 01을 잘 넣어서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A, B, C 그 인스턴스가 존재하느냐 그게 3셋이고 클릭큐는 어떤 그래프에서 K만큼의 클릭큐가 존재한다는 건데 클릭크가 존재한다는 건데 클릭큐라는 거는 이거예요. 3 클릭큐는 이렇게 이어진 거 4 클릭큐는 이렇게 이어진 거 5 클릭큐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된 그런 게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릭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3셋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 어떤 그래프에서 클릭큐가 존재한지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이메일 그래프에서 K 클릭큐가 존재한지 찾을 수 있다면 3셋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얘가 얘로 리듀서블 한다는 건데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보시면 음, A, B, C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같은 구역에 있는 A, B 그다음 C 봐죠. 이건 서로 있지 않아요. 서로 선이 없어요. 금지된 선이고
근데 이제 A랑 뭐랑 이어지냐면 이 다른 것에 있는 것들이랑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뭐는 있지 않냐면 A랑 A 밖에는 절대 있지 않아요. 얘들은 완전 서로 반대니까. 그러니까 금지된 게 뭐냐면 같은 그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있지 않고 이 선이 다 빨간색 처리돼 있죠. 그 다음에 A랑 A바 서로 이렇게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A랑 B도 있고 A랑 D도 있고 이런 식으로 A랑 B 있고 A랑 D 있고 그다음에 A랑 A 같으니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 K를 이 클로즈의 개수로 잡는 거예요. 요 묶음의 개수. 이러한 그래프에 이 K 클릭가 존재한지를 구할 수 있으면 그 존재하면 이 satisfiability가 성립을 하거든요. 약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싹 돌아오면 이제 어 서로 다 이어져 있고 하면 그 satisfiability 하던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 제가 뭔가 되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이제 좀 응용 쪽으로 넘어가려 그랬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어, 음, 그럼 뒤에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할 때 그거를 할게요. 아이고 다음번에 할 때 좀 이론적인 거는 이제 튜링 머신 이런 거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할 때 이제 이 BQP랑 이 퀀텀 튜링 머신 개념이랑 그다음에 이런 오라클 개념 먼저 설명하면서부터 이제 이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다음번 기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학과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음, 아, 안, 여기 지금 오늘 스터디에 오신 분들 중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네. 물리과시거나 아니면은 전자과시거나 음, 그래요. 네. 좀 많이 새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인포메이션 티오리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어서 아마 좀 네, 낯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질문을 좀 하자면, 네. 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5가지라는 게뭐 DFA 파이널 이런 것들 말씀하신가요? 오토마타, 네, 네. 파이널 오토마타, 이제 논 디터미니스틱도 말씀해 주셨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랭귀지를 어떻게 이제 볼 거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들을 나눈 것 같은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혹시 볼 수 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NFA고,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이어도 결국에 할 수 있는 일은 똑같고, 이건 근데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여서 네네. 그,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혹은 푸시다운 오토마타 그 다음에 이제 튜링 머신이었어요. 튜링 머신인데 모든 튜링 머신 베리언스들 뭐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이나 아니면 멀티 테이프 튜링 머신이나 뭐 그거 말도 많거든요. 막 애니머레이터 튜링 머신 막 이상한 것들 많은데 그게 막 합리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그런 튜링 머신들은 전부 다 튜링 머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막 한 번 그 한 유닛 타임 안에 한 번에 막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튜링 머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선 내에서 있는 그런 튜링 머신의 변환들, variants들은 다 튜링 머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음, 혹시 네. 이게 어, 기존에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낯선 용어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 폴리노미얼, 논폴리노미얼의 단어로 요거를 혹시 이제 그 설명해 주실 수도 있나요? 아, 네. 그거를 설명드리려다가 약간 스킵을 했는데 이게 약간 정정을 드리자면 폴리노미얼이랑 논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폴리노미얼이랑 non deterministic 폴리노미얼이라서 그거예요. 그 아니 여기에서 이 TM은 그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싱글 타입 deterministic TM을 그냥 TM이라 써요. 튜링 머신. 어, 이 튜링 머신이 폴리노미얼한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걸 P 문제라 부르고요. 그다음 non deterministic한 게 풀 수 있는 걸 NP라고 얘가 폴리노미얼한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걸 NP라고 해요. 근데 그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랑 얘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는 똑같은데 그 그거를 어셉하냐 리젝하냐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같으면 같은 거고 이게 다르면 다른 거라서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 폴리노미얼한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게 P고 이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이 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게 NP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보여주신,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해 주실 땐 여기에는 네, 시간 텀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할 수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구분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텀이 들어갔을 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P와 MP가 이렇게 TM, NTM으로 구분된다고만 이해하면 될까요? 그 네, 그리고, 네, DFA 이런 것들은 NP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얘들은, 음. 무조건 P예요. 그가, 요 레귤러 랭귀지나 아니면 제가 아마 알기로 이것도 뭐 ACFL?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이 디터미니스틱 트리 머신으로 폴리노미얼한 타임 안에 다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네. 여기 얘네들이 인식하는 언어들은 다 P예요. 그, 네. 그러고 그러면 이게 풀 수 있냐 없냐뿐만 아니라 시간 텀도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그렇고 약간 그 하이라키 세오레라고 있거든요. 하이라키 세오렘이라고 그게 있어요. 이 TM 기준으로 얘한테 n만큼의 시간을 줬을 때랑 n 제곱만큼의 시간을 줬을 때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 수 없는데 이 n 제곱만큼의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자원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어, 음, 약간 그럼 잠깐 한 1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discrete 아니 그냥 일반적인 튜링 머신 그 non-deterministic 말고 그냥 일반적인 튜링 머신한테 이건 입력 사이즈예요. 그 저희가 그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가장 처음 다뤘을 때 이건 입력 사이즈가 5인 거거든요. 입력 사이즈 5고. 근데 이 입력 사이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입력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빠르게 이제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느냐인데 그 그냥 튜링 머신으로 이 입력 사이즈 n에 대해서 이런 포리노미얼 n의 k제곱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p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np는 np 음, 아,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여기 그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다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이 네 약간 좀 계산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음,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증명이 쉬운 문제는 뭐 NP다 막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음, 음,
사실 요 3셋도 MP고 클릭큐도 MP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자면 얘가 true로서 만들어주는 요 XYZ가 얘는 이제 3셋은 아니고 그냥 satisfiability 문제인데 얘가 true로 할 수 있는 그런 XYZ 0, 1, 0 뭐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존재하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브랜치가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브랜치, 1을 넣었을 때 브랜치. 그다음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브랜치, 1을 넣었을 때 브랜치, 0을 넣었을 때 브랜치, 1을 넣었을 때 브랜치. 이게 논디터미니스틱한 거거든요. 계속 브랜치 쳐서 나가는 게. 그래서 쭉 나갔더니 결국에 파이가 어느 순간 어느 한 브랜치에서는 그 true가 나왔어요. 그 1일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어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게 true가 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근데 논데터미스틱은 이걸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브랜치들을. 그러면 이 입력 개수 x, y, z부터 6까지 뭐 이 입력 개수랑 똑같은 횟수만큼 브랜치를 뻗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에 뭐 집어넣을 건가, y에 뭐 집어넣을 건가, z에 뭐 집어넣을 건가. 그래서 입력 개수랑 똑같은 것만큼, 그러니까 n 입력 개수 n이면 이 n과 똑같은 것만큼의 시간만 가지면 돼요. 이 브랜치를 동시에 뻗어나갈 수 있으면. 그래서 얘는 NP예요. 약간 이런 느낌? 이해되셨으려나요? 이게 NP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NP 하드가 있고 NP 노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혹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설명한 음, 그거는 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이 리듀서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A가 A에서는 이런 기호를 제가 말씀드렸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A가 B로 뭐 폴리노미얼 리듀서블이라는 건데 어 이게 뭐냐면 B is easy 그러면 A가 쉽다 이거였고 A가 어려우면 B가 어렵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A를 B를 이용해 풀 수 있다는 거니까 B를 쉽게 풀 수 있으면 A도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 명제는 이거고 이거였는데 어떤 NP 문제들이 쭉 있어요. NP 문제들이 쭉 있으면 이 NP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안에 P가 있을 같은지는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P도 있을 거고 여기는 모든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특정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얘네들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NP 안에 있는 속한 모든 문제들을 얘만 풀 수 있으면 얘로 다 리듀서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풀 수 있으면 이 NP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만 풀 수 있으면. 그런 애들을 NP 하드라고 부릅니다. NP 하드라고 부르고 근데 이 NP 하드가 NP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림이 복잡해져서 이 NP 하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겹쳐요. 약간 그러니까 NP 하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모든 NP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이건데 이게 NP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NP에 속하는데 모든 NP 문제들이 다 이걸로 리듀서블 하는 문제들. 얘네들을 NPC라 부르는 거예요. The NP complete. 그러니까 이 NP complete에 있는 거는 NP이면서 이 문제 하나만 풀 수 있으면 모든 NP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모든 게 다 여기로 리듀서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NPC 바깥에 있는 NP 문제들은 그거를 풀 수 있다고 해서 뭐 NP 하드인 게 증명되는 것도 아닌 거겠네요. 그 NPC인 게 증명됐을 때만 이제 그 NP 하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 아니요. 그 NP 하드는 어떤 모든 NP 문제들이 네. 전부 다 얘를 풀기만 하면 얘네들 모든 NP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걔는 다 NP 하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NP 바깥에도 뭐 P 스페이스도 있고 더 큰 셋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NP 하드들이 이렇게 뻗어나가져 있어요. 그래서 얘만 풀어도 NP를 풀 수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사람들이 믿는 게 그래도 여기 있는 문제보다는 여기 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풀기 쉽지 않겠냐. 좀 더 낮은 거에 있는 거. 그래서 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그럼
어, 뭐 정확하게 이건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NP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NP 문제를 다 리듀서블하는, 얘만 풀 수 있으면 모든 NP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하는, 그게 음. NPC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 오늘 발표해 주신 성근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 주에도 좋고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신다면은 오늘 미처 발표 못한 부분들은 이어서 발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